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바로 오늘 있었던 경기죠. 김민재 선수의 FC 바이에른 뮌헨과 바이에르 레버쿠젠 간의 2024-25 시즌 독일 분데스리가 22라운드 경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FC 바이에른 뮌헨이 상대한 바이에르 레버쿠젠은 지난 시즌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28승 6무 0패로 리그 1위를 기록, 창단 120년 역사상 최초로 분데스리가 우승을 그것도 무패 우승으로 달성을 해냈던 정말 엄청난 성적을 거뒀던 팀으로서 바이에른 뮌헨으로서는 12년 만에 무관을 기록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 되었던 팀이었기도 하고, 이번 시즌 분데스리가에서도 현재 바이에른 뮌헨과 바이에르 레버쿠젠이 1, 2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이번 시즌 독일 분데스리가 우승을 결정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승점 6점짜리 경기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 입장에서 이번 경기는 바이에르 레버쿠젠의 홈구장 바이 아레나에서 펼쳐지는 경기이기도 하고, 바이에른 뮌헨은 최근 DFB 포칼컵에서도 레버쿠젠에게 패배해 탈락을 당했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바이에른 뮌헨에게는 굉장히 쉽지 않은 경기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요. 김민재 선수는 올 시즌 나폴리 시절의 폼이 돌아온 듯한 미친 듯한 활약으로 계속해서 출전 기회를 얻고 있고, 분데스리가와 챔피언스리그 심지어는 포칼컵 경기에서도 거의 엄청난 출전 시간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상황인데, 워낙 많은 경기를 소화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김민재 선수는 아킬레스건에 경미한 부상 문제를 안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었지만, 그나마 주중 챔피언스리그 셀틱과의 경기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다시금 출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경기였는데, 오늘 경기에서 FC 바이에른 뮌헨의 팽상 콤파니 감독은 마누엘 노이어 골키퍼, 다요 우파메카노, 김민재, 요슈아 키미히, 해리 케인, 킹슬리 코망, 마이클 올리세, 이토 히로키, 콘라드 라이머, 자말 무시알라, 알렉산더르 파블로비치 선수까지 역시나 워낙에 중요도가 높은 경기이기 때문에 바이에른 뮌헨이 현재 내놓을 수 있는 최선의 라인업이 가동되면서 완전한 풀 주전 라인업으로 바이에르 레버쿠젠을 상대했고, 김민재 선수는 한 차례 휴식 후 곧바로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면서 복귀전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바이에른 뮌헨은 일본의 이토 히로키 선수가 처음으로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려 바이에른 뮌헨에서 선발 데뷔전을 치르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바이에르 레버쿠젠의 사비 알론소 감독 역시 플로리안 비르츠, 요나단 타, 알렉스 그리말도, 제레미 프림퐁, 에드몽 탑소바, 그라니트 자카 등 바이에르 레버쿠젠의 주축 멤버들이 정상적으로 출전을 하면서 바이에른 뮌헨을 상대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바이에른 뮌헨은 바이에르 레버쿠젠을 상대로 원정에서 치르는 경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볼 소유권은 가지고 경기를 하면서 양팀의 전반적 볼 점유율이 6대4에 육박할 정도로 확실히 이번 시즌 매경기 라인을 올리고 주도권을 잡는 바이에른 뮌헨이 이번 경기에서도 예외 없이 볼 점유율은 가져가는 경기를 했는데요. 하지만 기록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바이에른 뮌헨은 볼 점유율이 바이에르 레버쿠젠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기록했음에도 찬스를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밀리는 경기를 했는데, 바이에르 레버쿠젠은 바이에른 뮌헨의 에이스이자 공격을 풀어낼 열쇠라고도 할 수 있는 자말 무시알라 선수를 그야말로 꽁꽁 묶어버리는 압박으로 고립을 시켜버렸고, 때문에 바이에른 뮌헨은 중원이 고구마 마냥 답답해진 상황에서 계속해서 턴오버가 발생을 하면서 바이에르 레버쿠젠에게 볼 소유권을 넘겨줬습니다. 특히나 최근 좋지 못한 폼을 보이고 있는 킹슬리 코망 선수는 수비 가담은 좋았으나 공격에서는 아예 볼 소유가 안되는 모습을 보일 정도였는데, 그러한 턴오버들은 보통 바이에른 뮌헨의 진영, 즉 뮌헨에게는 순간적으로 대처하기 힘든 공간에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바이에른 뮌헨에게 계속해서 위험한 상황을 노출했고, 바이에르 레버쿠젠은 볼 점유율이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에른 뮌헨보다 훨씬 더 많은 찬스를 가져갈 수가 있었는데요. 특히 전반전 21분 바이에르 레버쿠젠은 플로리안 비르츠 선수가 우파메카노 선수를 털어버리는 드리블 돌파로 위협적인 컵백 크로스를 가져가면서 위험한 세컨볼이 발생을 했는데, 이것을 괴물 수비수 김민재 선수가 결정적인 헤더로 걷어내면서 간신히 위기를 넘겼고, 김민재 선수의 클리어링이 아니었다면 바이에른 뮌헨으로서는 꼼짝없이 실점을 허용할 수밖에 없었던 너무나도 결정적인 찬스였습니다. 그리고 24분에도 인카피에 선수의 크로스를 레이선 텔러 선수가 골문 바로 앞에서 받았지만 슈팅이 골대를 맞고 벗어나는 등 바이에른 뮌헨은 사실상 실점이나 다름없는 장면이 전반전 초반부터 두 차례나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33분에는 플로리안 비르츠 선수가 하프라인 부근에서 노이어 선수가 나온 것을 보고 중거리 슈팅을 시도한 것이 살짝 빗나가면서 다시 위기를 넘겼고, 38분에는 이토 히로키 선수가 제레미 프림퐁 선수에게 순간적으로 뚫리면서 파울로 끊어내 옐로카드를 받는 등 바이에른 뮌헨의 전반전 경기는 계속된 턴오버를 수습하는 데만 거의 모든 시간이 할애가 됐고, 그래도 어떻게든 버텨내는 데는 성공을 하면서 전반전 스코어를 간신히 0대0의 스코어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바이에른 뮌헨은 전반전 슈팅 숫자 0개를 기록하면서 굴욕에 가까운 경기력을 보였고, 아예 상대의 하프 라인을 넘지 못했다는 부분에서 정말 충격적인 경기 내용이었는데요. 하지만 바이에른 뮌헨의 아쉬운 경기력과는 달리 김민재 선수의 활약은 대인 방어 능력에 있어서는 병모드를 보여주고, 결정적인 상황에서 결정적인 수비들을 해내면서 바이에른 뮌헨의 실점 위기를 넘기는데 좋은 기여를 해내는데, 앞서 언급했듯이 김민재 선수는 플로리안 비르츠 선수의 컵백 크로스의 세컨볼을
결정적인 헤더로 클리어링 해내면서 좋은 수비를 보여줬고, 저 먼저 17분에는 네이선 텔러 선수에게 기습적으로 패스가 연결되면서 오른발 슈팅 찬스가 나왔지만 김민재 선수는 이것을 환상적인 슬라이딩 태클로 저지를 해내면서 바이엘 레버쿠젠의 슈팅 찬스를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 경기는 이토 히로키 선수가 다소 느린 주력으로 인해 왼쪽 측면 뒷공간에 패스가 많이 연결이 되는데, 김민재 선수는 이토 히로키 선수의 왼쪽 측면 공간에서 발생하는 위협적인 찬스도 차단해내는 커버 수비를 하는 등 김민재 선수는 수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엄청난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었고, 바이에른 뮌헨의 전반전 무실점에 1등 공신이었습니다. 하지만 패싱에 있어서는 김민재 선수가 패스를 시도할 때마다 바이에른 레버쿠젠이 빌더 패턴을 예측하고 끊어내면서 패스 성공률 85%를 기록, 평소 95% 이상 패스 성공률을 가져가는 김민재 선수에게도 이번 경기는 공격적으로 풀어내기가 매우 힘든 경기라고 할 수가 있었고, 파이널 서드 지역 패스도 평소에는 전반전에만 10개씩 기록을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단 4개에 그치면서 빌드업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운 경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은 후반전에 돌입을 해서도 전반전에 밀리는 경기 양상을 전혀 바꾸지 못했고, 사실상 전반전과 똑같은 내용의 경기를 하면서 버티는 축구만을 하는 바이에른 뮌헨에게는 굴욕적인 경기 내용이 이어졌는데, 바이엘 레버쿠젠은 58분 네이선 텔러 선수가 아크로바틱한 발리 슈팅으로 득점을 시도했으나 슈팅이 골문을 벗어났고, 66분에도 텔러 선수가 골문 바로 앞에서 결정적인 헤더 슈팅을 가져갔지만 이토 히로키 선수가 슈퍼 세이브로 걷어내는 등 바이에른 뮌헨은 도저히 반전을 만들지 못하면서 수비에만 급급을 했습니다. 이에 뱅산 콤파니 감독은 68분 르로이 사네, 요십 스타니시치, 레온 고레츠카, 세르지 그나브리까지 4명의 선수를 한꺼번에 교체하는 초강수를 던지면서 반전을 노렸는데요. 그리고 김민재 선수의 수비력은 후반전에도 크게 발휘가 되면서 바이에른 뮌헨의 무실점 행진을 이어가는 데 있어 큰 기여를 해내는데, 70분 김민재 선수는 우파메카노 선수와 협력 수비를 통해 네이선 텔러 선수의 볼을 위험 지역에서 뺏어냈고, 76분에도 네이선 텔러 선수와 직접적인 경합을 통해 볼 소유권을 탈취를 해냈으며, 77분에는 인카피에 선수의 전진 패스를 차단해내서 클리어링하는 등 김민재 선수는 앞서 언급했듯이 공격적인 기여도는 평소보다 떨어지는 경향이 있긴 했지만 수비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벽과도 같은 역대급 퍼포먼스를 보이면서 바이에른 뮌헨을 지켜냈고, 이번 경기에서 다요 우파메카노 선수 또한 김민재 선수와 함께 엄청난 수비력을 발휘하면서 정말 최고의 듀오를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김민재 선수는 후반 막판에도 프림퐁 선수를 막아내는 결정적인 수비로 팀을 위기에서 구해냈고, 바이에른 뮌헨은 결국 바이엘 레버쿠젠과의 이번 경기를 0대0 무승부라는 원정에서 치른 경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좋은 결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으로서는 사실 레버쿠젠과 승점 차이가 8점으로 꽤나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기기만 해도 충분히 좋은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김민재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 클리어링을 10회 이상 해내는 미친 수비 스탯을 쌓으면서 평점 7점대의 좋은 평가와 함께 이번 경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김민재 선수가 보여준 수비력은 레버쿠젠의 공격수들조차 압도를 해버리는 대인 방어 능력에 있어서는 정말 분데스리가의 우승팀조차 어찌하지 못할 정도로 정말 벽과도 같은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으로서는 바이엘 레버쿠젠이라는 힘든 상대와의 경기를 잘 넘겼기 때문에 분데스리가 우승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는데, 과연 바이에른 뮌헨이 올 시즌 분데스리가 우승을 탈환해낼 수 있을지 앞으로 있을 경기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